조세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특별히 조세 효과들, 조세 경제적 효과 등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를 했는데, 그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응용해 가지고, 특히 이제 후생적 평가,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공부했던 경제적 후생 경제학의 분석들, 후생 경제학을 이용한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그게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복습해봐야 될 것은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 그것의 총합인 사회후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각각 경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현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약간의 복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에 대한 효과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들,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유경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로 후생적인 측면은 어떤 효과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공부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자,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이걸 영어로 deadweight loss라고 하는데요. DWL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DWL, deadweight loss입니다. 경제로 인한 순손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러면 그 현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금이 부과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예, 이거 우리 계속 우리 공부해 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금이 부과가 되고 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예, 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고, 조세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든지 간에 판매자가 결국은 받는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 균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세 가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 그 조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었을 때 공급자 쪽에 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이제 수직 거리가 T만큼 조세가 부과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원래 균형점에서 Q0에서 Q1으로 이렇게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 수요 공급 그려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와 마찬가지로 현상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지만 어떤 부분에 부담되느냐 상관이 없다 그랬죠. 만약에 소비자한테 가격 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디맨드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요거 수직 거리도 T고, 그러면 여기 원래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감소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이는 게, 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소비자가 구입자가 내야 되는 가격은 원래 균형점에 비해서, 원래 균형 가격에 비해서 상승하고요. 여기서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전체 크기가 T가 되겠죠. 요 전체 크기 수직거리 T 수평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펴봤지만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요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현상이 나타날 때 결국 세금 부담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라는 결론들을 우리 살펴봤고요. 리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어떤 곳이 더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 비율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어, 탄력성과는 이제 반대 방향이죠. 탄력성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공급보다 낮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사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조세가 부과됐을 때 구입자나 판매자는 어떤 가격을 내게 되며 그 거래량은 항상 줄어들게 된다. 그런 측면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려놨죠.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두 효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려본다면 이렇게 S 프라임으로 바뀐다거나 D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럼 수직거리 요게 여기 PCPP라고 되어 있는데 Price for Consumer, Price for Producer. 그래서 PP와 PC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C에다가 PT 빼면 이게 다름 아닌 조세양이 되겠죠. 그럼 요런 조세 부과의 효과 생각해 보면 원래 균형점에서는 PC와 PP,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가격 P스타로 똑같죠. 그리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도 P스타로 똑같습니다. 근데 조세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수직거리 T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Q 스타는 원래의 시장 균형점의 균형 거래량이 될 것이고 PT는 조세 부과 이후에 거래량이 되겠네요. 그럼 거래량은 Q 스타가 여기서 보시듯이 QT보다 크죠. 그러니까 조세 부과 전에 균형 거래량이 더 많다.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조세를 통해서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듯이 똑같은 T의 양만큼을 지불한다면 결과적으로 QT 양은 일치하게 되고 그거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 소비자 누구한테 부과하든 간에 조세 부과 후에 거래량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가격도 똑같은 비율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컨슈머가 부담하는 가격,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그 차이는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조세 수입은 뭐였죠? 텍스 레비뉴라고도 썼는데 텍스 레비뉴에서 TR이라고 썼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T에다가 그 조세 부과 후에 거래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T에다가 QT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세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조세 수입은 요 크기가 되겠네요. 사각형. 지금 빗금으로 쳐져 있는 요 사각형의 크기가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부과 효과 앞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셨듯이 조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소비자가 내야 되는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가 가져가는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그 차이를 우리 조세 크기 T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후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후생 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적 후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었죠.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개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에다가 각자가 시장 균형 가격에서 시장 균형 가격을 지불을 했죠. 그 차이의 총합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자기가 물건을 판 그 시장 가격에다가 자기가 그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뭐 한 개 비용이 되겠죠. 한 개 비용을 뺀 값의 총합, 그게 생산자 잉여가 될 것입니다. 그걸 다 합치면 사회후생이 되고요. 그거를 뭐 총잉여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후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그 세 가지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여기 뭐 궁극적으로는 조세의 후생적 효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해하는데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우리 후생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어디서 우리가 후생경제학을 공부했죠? 후생경제학을 공부했던 거는 경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후생경제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후생경제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경제 효율성을 평가할 때 자유경쟁 시장에서 후생, 사회후생이라고 하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언제? 자유경쟁시장.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경쟁시장이 계획경제에 비해서 더 좋다라는 의미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이제까지 냉전시대 이후에 꾸준히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유경쟁 시장이라는 건데요. 자유경쟁 시장이 항상 존재하고 그걸 자유경쟁 시장으로 시장들이 항상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측면을 보인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보였다고요? 후생경제학적인 측면, 어떻게 소비자 잉여를 구하고 생산자 잉여를 구해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되는 게 자유경쟁 시장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할 때 그게 가장 커지더라라는 측면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조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세 이후에 정부의 이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세금 T랑 판매량 QT랑 곱해가지고 조세 수입인 텍스 레비뉴 TR을 구했죠. 그건 이제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조세 부과 후에 정부에서 가져가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한테 귀속되는, 그러니까 그 시장, 어떤 시장에다가 조세를 부과하면 그 시장으로부터 정부의 이득인 조세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정부라는 거는 민간 조직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제학을 좀 더 깊이 또 다른 측면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공경제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시장 경제를 떠나가지고 그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나, 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을, 그러니까 비용을, 그 정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공 기업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정부는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정부의 그 기본적인 소득을 아니면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비용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공공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경제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 후생,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조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 앞에 봤던 그 그래프 내용, 이제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후생적인 측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고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는 앞에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까는 뭐 소비자한테도 부과했다 그랬지만 만약에 그냥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으로 옮겨가겠죠. QT로 변하는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C-PT, PC-PT가 PP가 T라는 거 아니까 T 곱하기 QT 요거 하면 토탈 레비뉴 나온다. 텍스 레비뉴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게 사각형 모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하학적인 해석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래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거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구해보는 거죠. 요거를 각각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사각형의 넓이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려면은 조금 그러니까 구역을 제가 나눠 볼게요. 여기에 있는 구역을 A라고 하고 B, C, D, E, F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원래 시장 균형에 있었던 거죠. 그 시장 균형에 있는 걸 살펴봅시다. Q 스타, P 스타의 시장 균형이 결정돼 있었으니까 여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고 디맨드 커브 밑에 있는 소비자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E가 되겠죠. 따라오시죠? 소비자 잉여 구하는 거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해서 디맨드 커브 밑으로 하는 그 삼각형 모양입니다. A와 B와 E 영역을 더해 놓은 게 소비자 잉여 부분이 되겠고 비슷한 논리로 생산자 잉여는 C와 D와 F를 C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되겠네요. 그게 이제 시장 균형일 때 P스타, Q스타로 정해져 있을 때 Q스타, P스타에서 균형이 결정되어 있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조세를 부과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후생에 대한 요거 다 더한 게 사회 후생이 되겠죠.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시장 균형일 때의 사회 후생의 총합이 그 전체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 부과 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세 부과 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만나는 점,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따로따로 있지만 결국 QT로 거래량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세 부과 후에 거래되는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QT부터 Q스타까지는 이제 거래가 되지 않아요. QT까지만 거래가 되겠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 프라임으로 바뀌었을 때, 공급곡선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어디죠? PC죠. PC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 이상 그 다음에 지불용이로 나타낼 수 있는 요 디맨드 커브 밑으로 해서 요 A 부분만이 소비자 잉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여기 생산자가 받는 가격 조세 지불한 다음에 받아내는 가격과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을 뺀 이게 D 영역이 생산자 잉여로 바뀐 게 되는 거죠. 그죠? 생산자가 받아내는 가격
프로듀서 프라이스 오브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는데 PP라고 정해놨는데 거기 그거 이하로 한 개 비용 곡선인 S 이상으로 생각해 보면 네, D가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B하고 C 영역은 또 남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조세 수입이었죠. 조세 수입. 네, 조세 수입이 B하고 C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전체 사회 후생이었는데 사회 후생 소셜 웰페어라고 그래서 SW로 쓰기도 하고 우리 그냥 W라고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조세 수입, 그 사회 후생, 소셜 웰페어. 그 W가 원래 시장 균형에서는 A, B, C, D, E, F 모든 총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서의 W는 요거 합이라는 거죠. WT라고 하고 그건 W 스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A, B, C, D까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세 부과 후에 사회 후생. 예. 사회 후생은 A, B, C, D. 여기 평행사 변형. 이게 뭐죠? 예. 요 모양. 요 모양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원래의 사회후생, 그러니까 시장 균형에서 사회후생과 조세 부과 후의 사회후생을 차이를 살펴보면 E, F 요 두 부분, 여기 요쪽에 삼각형 있죠? 예,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 부분 마지막 꼬리표에 있는 삼각형, 이 부분이 사회후생이 조세 부과 후에 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데드웰로스, 예. 또는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버거라는 경제학자가 하버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뭐 이후에 원래 이제 하버거라는 경제학자가 이걸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하버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사중 손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 후생에 손실이 발생했다. 조세 부과 후에.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세금이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를 후생경제학적인 분석들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배웠지만 이게 B하고 C 부분은 각각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 조세 수입 중에 B는 소비자 부담의 조세 수입이고요. 그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소비자 부담. 그다음에 C 부분은 생산자 부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세를 부과하면 어느 쪽에 부과하든지 간에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에 그 조세 부담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후생경제학적인 방식으로 그 크기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확인했고요. 예, 우리가 봤을 때 E하고 F 부분이었죠. 우리 그림에서 E 더하기 F 부분입니다. 세금 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익녀 또는 사회후생, 총익녀를 사회후생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사회후생의 감소분을 우리 경제적 순손실, 데드웨이 로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정부 조세 수입의 증가분을 능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데드웨이 로스가 항상 존재한다. DWL의 존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부과는 경제 주체들의 유인 구조를 바꾼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사중손실 DWL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 조세 부과하기 전보다 사회후생은 감소했다. 총익녀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근데 왜 조세를 부과하는가? 뭐 조세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1년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어떻게 벌어들일 건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 부분이 되겠죠. 다른 부분이 뭐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예. 그래서 조세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유인들이 있습니다. 유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조세를 통해서 거래량을 낮추려는 목적을 가진 것들이 있겠죠. 뭐 이거를 특히 피그비언 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유인 구조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로 들었던 담배에 대한 조세, 그죠? 국민들의 생활 건강에 나쁘니까 담배 소비량을 좀 줄여야겠다, 담배 거래량을 좀 줄여야겠다. 어떻게 하죠? 조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 쪽에 조세를 부과하든 수요 쪽에 조세를 부과하든 간에 뭐 그 탄력성은 어찌됐던 거 간에 그 효과를 우리가 가늠해 보기 전에 본질적으로 뭐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QT가 항상 균형 거래량 Q스타보다 작았죠.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주체들의 유인 구조를 바꾼다. 그러니까 유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그 사회 전반적인 정부 쪽의 가치 판단을 통해서 나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뭐 흔하게 우리 그냥 얘기를 하자면 공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 공해 발생시키는 물건이 있다면 거기에 조세를 부과해서 조금 덜 거래될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이 적은 양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은 양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데 정부가 참여하는 거를 피구비안 텍스라고 하고요.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주창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의미를 유인 구조, 유인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죠. 적게 소비할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세 역할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까지 쭉 봤지만 기본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순손실, 데드웰 로스를 발생시킨다.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자유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세금이 봉쇄를 한다,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 이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 이득, 소비자 지불 용의와 생산자 비용의 차이. 거래 이득이라는 게 왜 우리가 자유경쟁 시장에 참여하느냐, 또는 그 사회적 후생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지불 잉여와 시장 균형 가격, 그죠? 소비자 잉여는 다른 말로 해서 지불 용의,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다가 시장 가격을 빼준 거고요.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한계 비용을 빼준 거라고 했습니다. 생산자 비용 또는 한계 비용을 빼준 건데, 요거 두 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더한 게 거래 이득,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이득 또는 사회 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후생은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인데, 그러면 이제 사회 후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지불용이 시장 가격 한계 비용 더한 거니까 시장 가격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었고 플러스 하나 붙었으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불용에다가 한계 비용을 빼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예전에 또 한번 봤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된다. 이때 사라지는 잠재적인 예가 경제적 순손실이다. 그러니까 Q스타에서 QT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세금이 부과되면 Q스타였던 게 QT로 바뀌게 되니까 세금 부과 후 거래량,
거래량 일정 부분 자체 그 크기만큼의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거래 자체가 사라짐을 통해서 DWL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 사용성의 크기 DWL,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래프에 봤던 EF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잠재적 잉여가 사라져가지고 DWL을 발생시킨다라는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라는 거죠. 결정 요인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결정 요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소비의 특성, 수요의 어떤 특성, 공급의 어떤 특성,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세 부과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이거 우리 뭐 수요 공급 모형할 때도 잠깐 생각해 본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정적 조세라고 얘기하는 피구비엔 텍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의 조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또 교정적으로 어떤 현상이 사회 전체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한번 펴볼까? 그게 이제 교정적 조세고 그 교정적 조세의 유인을 경제적인 유인을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한테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담배는 몸에 안 좋고 국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데 어떤 정책이 더 좋을까? 조세를 부과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그냥 캠페인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 논의들을 미국에서도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약 거래가 안 좋은데 마약이 국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처벌을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소비자들한테 공고하거나 교육을 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들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의 부분으로 조세의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원의 이제 하나의 측정 방법으로 경제적 순손실, 데드로스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 탄력성 우리 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그런 측면에서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경제학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로 균형 결여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죠. 그렇죠? 탄력성이 크다는 말,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말이 뭘까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가 가격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균형 거래량의 감소분이 커지는 거죠. 조세 부과의 경우에.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 데드로스. 요게 데드로스가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그 사이즈 또 그 크기가 바뀌나요? 똑같은 양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의 감소분이 크다면 그 삼각형의 크기, 데드로스 삼각형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둘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 평평할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 복사해서 여기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평평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다 그려놨죠. 요 디맨드 커브가 요 왼쪽에 있는 디맨드 커브에 비교해서 본다면 좀 더 평평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 S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평평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요 제가 수평을 거의 맞춰놨는데 두 그림을, 그럼 요 삼각형이 데드헬로스죠. 데드헬로스. 요 삼각형도 데드헬로스. 요 수직거리 PC-PP, 요 수직거리는 조세로 T죠. 요것도 T, 요것도 T. 똑같이 거의 제가 맞춰놨습니다. 요 수직거리는 두 개가 일치한다면 요 DWL 크기는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죠. DWL1, DWL2. DWL2가 크죠. DWL1보다 DWL2가 큽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냐?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DWL, 사회적 순손실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금방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봤던 거고,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또 더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세금의 변화,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입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조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세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형식으로 증가하는지 뭐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쪽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아니면 이런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그 레퍼 커브라는 조세의 크기와 조세 수입과의 상관관계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세 수입을 더 증가시킬 때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모형을 보면 딱 그런 현상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발생될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이용한 레퍼 커브라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세금 변화 또는 세금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인 순손실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건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 크기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차이, 그게 T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그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 시각적인 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세금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순손실 DWL은 단순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적 순손실의 증가 속도, 세금 증가 속도를 능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T의 크기가 1차적으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의 감소분까지, 그리고 T는 지금 볼 때 수직 거리를 측정하는 거라면 DWL은 삼각형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선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우리 기하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두 x 밸류 아니면 두 변수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선형 모습이 아니라 2차 함수 모습으로 커진다. 그래서 속도가 경제 순손실의 증가 속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다시 그림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조세 수입은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세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고, 이거를 주장했던 경제학자가 레퍼라는 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또는 이제 그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현상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건 뭐 거시경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합해진 시장의 모습이라서 아주 특별한 시장의 경우,
아주 특별한 타겟이 있는 어떤 하나의 시장인 경우 래퍼 커브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래퍼 커브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잘 성립이 하지 않는다. 래퍼 커브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또는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같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원래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했어요. 세금이 커지면 네, 세금의 어떤 양, 그러니까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처음에 세금을 어떤 시장에다가 자유경쟁 시장에다가 조금 매기면 네, 조세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0에서 어떤 조세 수입이 발생한 거니까 커지는 거죠. 근데 점점 조세 양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맥시멈을 찍고, 그러니까 최대점을 찍고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현실이 그 맥시멈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조세를 매겨가지고 조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라면 조세의 양, 뭐 세율,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깎아줌을 통해서 조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래퍼 커브를 응용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리퍼블리컨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조세를 깎아주면 오히려 조세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그렇게 판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시장, 특별한 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세 정책을 특별한 경우에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로 판가름해 본 바로는 래퍼 커브가 환상을 심어줬을 뿐 이론적으로만 성립할 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금의 크기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입의 변화. 이게 경제적 순손실 DWL이고요. 여기가 조세 수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처음에 조세가 전혀 없었다면 균형이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세를 T만큼 매겼다고 칩시다. 요만큼 매겼으면 DWL은 요만큼. 그다음에 토탈 텍스 레비뉴는 요 점선을 따른 사각형 크기가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T였는데 T를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아니면 좀 더 크게 만듭니다. 좀 더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T가 증가하면 요 수직거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요게 T고 그 다음에 더 커진 T, T1, T2, T3, T4, T5가 이렇게 커졌다면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 요 수직거리 다음으로 생기는 요 삼각형들 있죠. 요 삼각형들이 다름 아닌 DWL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T가 1차적으로 요거 2배, 요거 또 원래 거의 3배, 4배, 5배로 T를 크게 만들었을 때 요게 면적이니까 요 크기도 수직 크기도 커지지만 여기 줄어든 Q스타와 QT와의 차이도 동시에 커지게 되겠죠. 물론 2분의 1을 하긴 합니다. 삼각형이니까. 그렇지만 그 크기가 점점 양쪽 방향으로 밑변도 커지고 높이도 커지고 그거 두 개 곱한 게 DWL이니까 이차함수 형식의 증가함을 계속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레비뉴, 텍스 레비뉴에 관한 얘기죠. 텍스 레비뉴에 관한 얘기, 조세 수입에 관한 얘기는 요 사각형입니다. 요 사각형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쵸? 요 사각형이 만약에 T가 여기에 있다면 요 사각형 요 크기가 되겠죠. 근데 T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렇게 조세를 엄청나게 많이 매긴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이 되겠죠. 그 길쭉한 사각형이 원래 여기에 생각했던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사각형 요 사각형의 크기보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맥시멈 포인트를 찍고 T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점점 커지다가 요게 뭐 T 스타라고 할게요. 요 최대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해석,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이렇게 생긴 모양의 곡선을 레포 커브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요 조세 수입이 조세 크기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우리가 지금 처음에 봤던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나온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T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상에서 T0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T를 깎아줬는데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겠죠. 우리가 T1에 있으면은 조세를 깎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세 수입은 감소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네. 아직까지 T 감소해가지고 조세 수입이 증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레포 커브 이론적으로는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레포 커브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 텍스를 감세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환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T0에 있는 상황만큼 우리가 조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기 이제 북부 유럽이나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워낙 이제 조세율이 높다 보니까 조세 제도에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레포 커브가 그런 나라들 자체에서도 레포 커브 현상이 레포 커브를 통한 조세 감소가 조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새로운 뭐 장이나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수요 공급 이용해 가지고 살펴본 거고, 수요 공급만을 이용했을 때 모양에다가 우리가 이제 후생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 후생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조세에 대한 분석들, 조세에 대한 경제적 이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조세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개념으로는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 후생, 뭐 총 잉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에 따른 이제 조세 부과에 따른 그 후생들이, 사회 후생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봤고,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된 그래프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에 따른 조세 수입은 어떻게 변하는지, 조세 부과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